네, 안녕하세요. 닥터조입니다. 제가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는데 너무너무 아팠어요. 아파서 말도 잘 못하고 음식 먹는 것도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방송도 녹음을 못하고 좀 뜸했었는데, 이게 젊을 때 사랑니가 막 나올 때 뽑는 사랑니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래요. 뿌리도 깊지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빨 뽑는, 잇몸 속에서 이빨을 이렇게 쏙 뽑아내는 그 느낌으로 뽑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, 저처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남자들 특히 이 나이가 되면은 사랑니의 뿌리 자체가 이빨보다도 더 길고, 그리고 이 뿌리랑 턱뼈가 퓨전이 돼가지고 붙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빨을 뽑아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턱뼈를 깎아내는 거예요. 지금 이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턱뼈가 중요한 거예요. 턱뼈에 대한 시술을 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신경이 가깝다 그래가지고 또 구강외과에서 수술을 했거든요. 그래서 턱뼈를 깎았어요. 네.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. 제가 사랑니를 뽑아야 했던 이유는, 다른 이빨들은 똑바로 났는데 사랑니가 하나가 누워서 난 거예요. 누워서 난 사랑니가 앞에 있는 어금니를 옆동을 건드려서 그 옆구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. 기울어진 경사면으로 음식이 고이고 들어가고 뭐 이러니까 잘 썩는다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 나이에 이제 고생을 좀 했는데, 그래서 똑바로 나는 사랑니들은 다 잘 간직하고 잘 살고 있긴 한데요, 사랑니가 처음부터 누워서 나 있거나 매복되어 있는 것들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확실히 크긴 크구나, 그런 걸 느꼈는데, 제가 치과 검진을 하면서 다른 이빨들은 굉장히 건강하다는 걸 확인을 했어요. 그리고 치석도 별로 없었어요. 딥클리닝을 했는데 스케일링이라 그러죠. 치석도 별로 없는 편이어서. 그리고 왜 이빨 썩는 나이가 10대 20대 때 썩을 거 다 썩고 그 이후로는 또 안 썩잖아요. 이빨이 제일 튼튼한 나이, 그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고. 그래서 이 치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치과에서 강조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맞지만, 또 뭐 기능의학적으로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죠. 하지만 나름대로 논리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적용 가능합니다. 뼈 건강이랑 같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그냥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지난 2016년에 식약처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함유된 치약 11종을 긴급 회수했었던 소동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뭐 박테리아, 세균, 균만 죽일 수 있다 그러면 화학물질들은 마치 안전한 것처럼 다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, 그렇지 않아요. 득실을 따져보면 위험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. 지금도 코로나다 뭐다 그래가지고 바이러스, 박테리아 이런 것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. 우리가 가공식품이든 뭐든 음식으로 먹는 화학 물질들이 그 수많은 바이러스들보다 훨씬 더 위험해요. 바이러스, 박테리아 중에 사람한테 문제를 일으키는 건 극히 일부니까. 그래서 우리가 다 치약을 사용해서 이빨을 닦는데, 이 알루미늄 부산물이 베이스가 된 치약을 사용해서 이 칫솔로 이빨을 닦으면 충치를 예방한다 라고 하는 아이디어는 185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뜬금없이 나왔습니다. 이유는 알루미늄 부산물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돈 될 거 없나 찾아보다가 이 콜게이트사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. 광고를 시작했죠. Now, for the first time in toothpaste history, here is clinical proof that offers new hope to millions for lifetime protection against tooth decay.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이 치약을 사용하라고 홍보를 했지만, 근데 초반에는 사람들한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. 그래서 바뀐 마케팅 전략이 충치 예방이 아닌 치아 미백.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역시 사람들의 관심은 이 건강보다는 미용이라고, 그 이후로 매일 이빨을 닦는 것이 일상화가 됐습니다. 뭐 일단 좋죠. 누런 이빨 우리가 안 보고 사니까, 하얀 이빨들 보고 사니까. 근데 당연히 이제 충치 예방 효과는 별로 없어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불소예요. 근데 이것도 미약한 이론을 토대로 느닷없이 불소를 함유하기 시작한 건데, 지금까지 굳건하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. 근데 매일 이빨을 닦아도 애들 이빨이 너무 잘 썩잖아요. 우리가 이빨을 보기를 이걸 건축물 보듯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. 마치 건물의 유리창 닦듯이 생각한다고요. 그러니까 치약이랑 칫솔질만으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. 치아 건강을 위해서 뭘 하시나요? 라고 물으면 칫솔질, 양치질 말고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분들도 많아요. 거기 뭐 치실에 워터픽 이런 거잖아요. 다 닦는 거잖아요. 세차하듯이. 충치균들이 단 거를 좋아해서 입에 남아있는 당분을 먹는 과정에서 그 산성 분비물들을 배출하게 되고, 이것 때문에 에나멜이 녹아서 이빨이 썩는 거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양치질을 하는 건 충치 예방에 좋은 방법인 건 확실해요. 근데 그 치약으로 계면활성제로 사용해서 이빨을 닦게 되면 그 산성 환경이 계속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럼 깨끗이 닦았는데도 불구하고 썩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동시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, 이 칫솔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. 진짜 충치 예방을 위해서라면 칫솔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바로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거예요. 칼슘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, 비타민 K 얘기하는 거예요. 이들 영양소는 칼슘을 뼈와 이빨로 들여다보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. 우유 먹을 필요 없어요. 우유의 젖산이
오히려 충치 위험을 높일 뿐입니다. 이 골다공증이 늘어난 이유도 칼슘 결핍이 아니라 마그네슘이랑 비타민 D 결핍인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. 물론 골다공증은 다른 원인도 많이 있죠. 인슐린 저항 같은 것들. 자, 근데 우리가 이빨을 이제 건축물로만 볼 게 아니라 살아서 대사하는 유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단순한 청소 대상이 아니라 살아서 대사하는 몸의 일부라고요. 다만 음식물 찌꺼기나 젖산이 충치나 치주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칫솔질을 하고 잘 청소해 주는 거는 좋죠. 그리고 굳이 위험 확률을 높일 필요는 없으니까. 치약을 사용할 때 요즘은 뭐 불소 안 들어간 치약을 일부러 많이 사용하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. 예,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꼭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.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근데 치과 선생님들도 의견이 갈리더라고요. 그리고 이 잘못된 칫솔질 진짜 심각하죠. 칫솔질은 잇몸을 상하게 하고 이빨을 감싸고 있는 에나멜을 마모시키기 때문에 치과에서 제대로 된 칫솔질을 배우셔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. 특히 앞니 같은 거 닦을 때 앞니 안쪽이 제일 안 닦이는데 칫솔 세워서 닦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칫솔질과 별개로 치실을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빨 건강은 잇몸 건강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. 저 같은 경우에 치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. 하나는 영양소를 챙기는 거고요. 미네랄, 비타민 D, 비타민 K. 두 번째가 칫솔질 당연히. 치약을 사용하고 베이킹소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워러픽을 사용해요. 너무너무 시원해서 얘는 입이 청소되는 게 확실히 시각적으로 보이니까. 그리고 또 이 워러픽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치실도 사용을 하죠. 그리고 또 혀 스크레이퍼를 사용합니다. 혀에도 균이 굉장히 많아요. 그리고 제가 요번에 이빨을 뽑으면서 피가 많이 났잖아요. 매일 피가 이렇게 새 나왔는데 이빨을 닦고 헹구고 가글을 하고 이렇게 뱉어내면은 이제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그 혀 긁는 혀 스크레이퍼로 혀를 이렇게 긁으면 그 혀 사이사이에서는 지저분한데 피가 긁혀 나오는 거예요. 혀 스크레이퍼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가끔씩 오일 풀링을 합니다. 하나씩 볼게요. 칫솔질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치약을 사용하지만 제가 가끔 베이킹 소다를 사용해요. 그리고 헹굴 때 칫솔질이 끝나고 양치질을 할 때 소금을 사용하기도 하죠. 소금을 넣고 이빨을 막 닦진 않아요. 소금에 굵은 알갱이들이 치아를 마모시킬 수 있으니까. 전 칫솔도 일부러 제일 부드러운 걸 사용하는데 소금을 넣고 막 닦을 순 없죠. 따뜻한 물에 녹인 소금물로 양치를 합니다. 소금물로 양치를 하게 되면 삼투압 때문에 박테리아들이 터져 죽잖아요.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소금물도 충분히 이 균들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요즘 이제 불소 없는 치약이 많이 나왔다 그랬는데 자연 성분으로 된 치약들도 많이 나옵니다. 한국 같은 경우는 생협에서도 많이 나오는 걸 봤어요. 이게 발음도 안 되는 화학 성분들 말고. 그리고 워러픽을 사용한다 그랬는데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잇몸에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한데요. 마사지 해주면 좋아요. 근데 워러픽도 잇몸을 마사지 해줍니다. 워러픽이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가 시리다 그러면은 약한 강도로 잇몸 마사지를 시작해 워러픽을 사용하다 보면 점점점 강해져도 나중에 잇몸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. 이게 칫솔질이나 치실에 비해서 워터픽이 안전하게 잇몸을 자극하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아서 저는 사용을 해요. 만족감이 대단히 높아요. 그리고 치실을 또 사용을 하죠. 치간 청소용으로. 이거 워러픽은 잇몸 건강을 위해서. 그리고 워러픽은 이제 큰 것들이 빠져나오는데 이빨 사이사이에 있는 것들을 워러픽을 하고 나서 치실을 다시 사용해보면 계속 나와요. 그러니까는 워러픽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혀 스크레이퍼로 혓바닥을 긁어주는 것도 구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도 쾌감과 만족감이 아주 높습니다. 그리고 양치가 제일 중요해요. 이 치석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. 저 굉장히 오랜만에 이 치과 스케일링이란 걸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치석이 별로 없었어요. 근데 치석이 많이 쌓이면 그거 뜯어내면 이빨 시리고 막 이러거든요. 잇몸까지 다 치석이 생기는 거니까. 근데 치석이 생기는 원인이 뭐겠어요? 주로 이빨 안쪽에 생기거든요.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 그 거품이 생기는 치약을 사용하잖아요. 계면활성제가 들어있는 그 치약으로 이빨을 닦고 난 다음에 물을 헹구죠. 근데 그 적당히 헹구면 안 돼요. 이것도 실험 한번 해보세요. 치약으로 이빨을 닦고 난 다음에 평소에 하던 대로 적당히 입안을 헹궈요. 양치를 해요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워러픽으로 다시 입안에 쏴보세요. 작은 거품들이 또 생겨납니다. 평소에 워러픽 할 때 안 보이는 맑은 물이 아니라 세게 쏴주니까 숨어있는 그 치약의 성분들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거품을 만드는 성분들이 뭐예요? 계면활성제잖아요. 얘네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면 여기에 음식물들 침착되고 해서 치석이 생기는 원인이 돼요. 잘 헹궈내지 못한 치약이 치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헹구라고 강조하죠. 입을 많이 헹궈야 됩니다. 10번 이상. 4-5번 갖고 안 되고 10번 이상. 깨끗하게 헹궈내는 게 좋고 따뜻한 물을 사용하는 게 더 좋대요. 찬물보다. 깨끗이 청소해내는 데 있어서.
그거 기억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저는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서 오일 풀링을 합니다. 한번 하면 한 2주 정도 열심히 하고요. 또 한참 또 안 했다가 또 할 때는 또 2주 정도 열심히 해요. 제가 오일 풀링을 하는 목적은 미용이 목적이에요. 하얀 이빨. 그리고 코코넛 오일도 소금물처럼 박테리아, 세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죠. 강력한 효과가 있죠. 오일 풀링의 방법이랑 오일 종류, 뭐 선택, 부작용, 주의사항 이런 거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아요.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빨을 닦지 않고 이제 청량감이랑 구취 제거를 위해서 가글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. 제가 한국에서 한국 가글을 사용했을 때 좀 이렇게 부드러워서 사용할 만한데 미국 건 입에서 불이 나거든요. 입천장이랑 혀가 막 벗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치약이랑 마찬가지로 잇몸 자극시키고 치아 마모를 유발하기도 해요. 그래서 기능의학병원에서 권하는 세라브레스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가글만 할 때는. 그리고 전 소금각을 추천한다고 말씀드렸고 입안에 산성 환경이 자꾸 생기다 보면 이빨이 잘 썩는다 그랬잖아요. 근데 먹는 것 때문에 애들 단 거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잘 헹궈내지 않는 치약이나 가글도 문제가 됩니다. 입을 자꾸 드라이하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요. 저는 소금 가글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죠. 그리고 이 치아 건강은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 판가름이 나기 마련인데 특히 잇몸 건강.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치아 건강은 젊었을 때 어떻게 관리했나가 좌우할 거 아니에요.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죠. 내가 80대에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관리를 79세부터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. 80대의 건강은 40대, 50대를 어떻게 보냈냐에 달려있죠. 치아 관리 30대, 40대 가장 튼튼할 때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좋고요. 자, 그래서 저는 밑둥이 썩은 어금니가 있다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. 정기검진에서 엑스레이상에서 살짝 발견이 된 거거든요. 아무런 증상은 없어요. 그 매복 사랑니가 하나가 얘를 누르는 상태에서는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랑니를 뽑았는데 자, 이제 그 썩은 부분으로 액세스가 되니까 그쪽을 통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, 증상이 없는데 놔둘 것인가. 이 김동호 원장님의 책 치과의사도 모르는 진짜 치과 이야기, 이 책을 보셔도 그렇고 또 강창용 선생님 유튜브 방송을 봐도 그렇고 제 나이에 이 정도 썩은 이빨을 바로 치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와 같이 치과의사 선생님과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뭐 한국 사람들 성격에 썩은 이빨을 그대로 놔두고 버틴다?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.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빨이 썩은 게 계속 무조건 진행되는 게 아니고 멈추기도 하고 관리가 되기도 하고 다시 메꿔지기도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이빨을 건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유기물로 본다. 우리 뼈처럼 생각한다면 당연히 맞는 말이죠. 칼슘, 인 이런 미네랄들이 치아로도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뼈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관리하지 않는 이빨은 떼어주고 마고 치과의사가 아무리 해주면 뭐해요. 또 썩을 건데.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입 벌리고 내어 막혀서 치료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소에 매일매일 하는 내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. 오늘도 저는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어요. 치과의사 선생님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 썩어서 가면은 몰라요. 비즈니스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치과의사를 능멸하는 거죠. 이빨 아픈 거 치료해줬고 거기다 대고 고맙습니다 했으면 잘 관리해서 다시 안 썩는 게 그게 예의 아닌가요? 여러분들 이빨 관리 잘 하셔서 충치나 치석 정도는 걱정 않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